네, 안녕하세요.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약상승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전일 미증시 시황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어제 시황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속보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은행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2% 상승 마감, 나스닥 0.39% 상승 마감, S&P 500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맥을 보실게요. S&P 500 맥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아마존 빼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세 종목들은 다른 섹터가 무너졌을 때 상승해줬기 때문에 그냥 눌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해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47%가 빠지면서 마감했거든요. 유동성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날 또 폭락세를 이어갔고요.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형은행 11곳의 긴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간 약 91조 원량의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을 겪었고요. 이 금액은 예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등급 또한 강등됐는데요. 지난 15일에는 A-에서 B++로 떨어졌었는데 이제 또 4일 만에 B++에서 B+로 또 강등됐습니다. 결국 지금 JP모건 CEO 주도로 추가 구제 방안을 또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대형은행 수장들이 논의 중이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될 듯 한데, 또한 바이든 정부가 워렌 버핏에게 은행주 매입 요청 SOS를 또 보냈고, 연준이 예금자 보호와 은행 구제를 위해 돈을 대출하고 있으니까 해결될 듯 하지만 결국 긴축으로 돈을 걷어들이다가 다시 양적 완화식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요. 당장 은행들의 운영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 앞 전반의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고 기업들 전반적으로도 자금이 잘 안 돌 테니까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나면 다시 또 경기 침체 이슈로 또 시장을 박스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른 호재가 좀 나오길 바라보죠.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걸 보실게요.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서 자꾸 상승하려고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지금 계속 3일 연속 노크를 했고요. 곧 올라갈 듯 한데 장기 이평선 61선과 241선은 단 하나의 호재만 나와도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주봉 보실게요. 주봉을 보셔도 지금 추세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지금 단기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심리가 조금만 더 회복되면 박스권 상단 4250부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 하나 보시면요. 이분은 지난 3월 상원의원위에서 파월 의장의 연임 표결을 할 때도 파월 의장의 금융권 규제 완화를 이유로 상임의원 24명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분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파월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통화정책과 규제 두 가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이 연준 드라이빙을 잘못한 거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디플레이션을 또 언급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후행적인 말을 하는 것은 연준의 신뢰도를 지금 바닥으로 만든 거긴 하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있고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파월 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즉 금리 인상으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이 문제는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공급망, 전쟁, 미중 갈등만 해결되어도 참 좋을 텐데요.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의식하고 시간을 끌고 극적으로 해결할 듯한데 그동안 애꿎은 피해자들만 계속 생겨나네요. 자, 그 다음 시카고 패드워치 한번 보실게요. 시카고 패드워치 보시면 금리 인상을 앞두고 25bp 인상안에 대해서 81.2%로 높은 확률로 베팅을 하고 있고요. 동결안은 전일보다 많이 축소된 18.8%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발표될 3월 금리 인상권 동결도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준에서는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대안으로 아마 25bp 인상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제 시황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흐름을 잘 보면 스위스 당국이든 미당국이든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결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액션들이 연준이 금리 동결이 아닌 25bp를 인상하는데 약간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오랜만에 한번 보시면요. 국제 유가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은행 위기 진정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박스권 하단 밑에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실게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105부분이 저항이고요. 이 부분을 뚫으면 좀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을 하회하고 제가 100부분까지는 가야지 좀 더 안정할 수 있겠다 했잖아요. 지금 100부분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네요. PM-그레이드 인덱스 보시면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지금 공포 구간으로 살짝 넘어왔고 FOMC 금리 인상 이후로 다시 탑력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타임라인 보시면 지금 바닥 부분 20부분은 계속 뚫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지지해 주려는 흐름이 보이죠. 이러면서 다시 또 상방으로 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 0.38% 상승 마감, 코스닥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거의 상승하긴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은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많고요. 이렇게 2배 가까이 많은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아직까지 수급을 빨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을 가져가 버리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중소형주는 아직까지 움직임도 없고요. 거래소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자금을 팔고 있고요. 금리 인상 이후로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원 상승한 1311원 마감했고요. 1300원에서 1325원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방향성이 곧 나올 듯 합니다. 네, 신용장고 한번 다시 보실게요. 신용장고가 또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증가를 하는데 신용장고가 17조 원 후반대에서 18조 원으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 이후에도 이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 이 수준이 단기 저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차트 한번 다시 보러 가시죠.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241선 아래에서 놀고 있으면서 121선 위에서 놀고 있고 딱히 지금 등락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21선과 241선을 돌파해야지 또 의미 있는 저항대와 지지 라인이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없이 움직임이 둔합니다. 네, 바로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딱 갭 부분인 810포인트를 맞고 떨어졌는데요. 21선과 241선 위에서 놀고 있지만 아직은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자리가 상방으로 치고 가서 820포인트를 도전할지 아니면 다시 하방으로 780포인트까지 내려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봉 차트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분석할 게 없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2월 14일 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 리스크까지 터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가 원래 터졌으면 시장이 폭락도 엄청난 폭락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 장세이고요. 2월 14일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믿었던 시장이 2월 14일 날 CPI 지표를 보고 어라? 다시 상승했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빅스텝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또 금융사태 터지고 동결론도 나오고 결국 연준이 FOMC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장세가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온 건요, 중소형주가 활기친 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이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텨주면서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되어야지 정말 재밌는 시장이 될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계속 갈피를 못 잡고 투기성 자금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내동매매에 빠지지 마시고요. 자, 드디어 내일 모레면 금리 인상 결정이 납니다. 그 이후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정도께였고요. 내일 또 성토하는 장세 또는 관망하는 장세로 내 자산을 지키는 하루가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왈